안녕하세요. 여수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의 공태훈 교수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의학 채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대한청각학회 그 대표로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난청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이 난청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또 귀가 먹먹한 증상, 잘 안 들리는 증상, 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난청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또 병원에 가게 되면 난청이 아니라고 또 진단을 받게 되고 또 난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 답을 찾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목은 잘 안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난청과 더불어서 이명이나 또 청각 재활을 위한 보청기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의 핵심 메시지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고요.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병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명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위험하지 않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청기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청각 재활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안 들리면 응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청력은 역시 조기 확인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은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요. 이 소리는 사실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은 뭐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고요. 진동이죠, 진동. 그래서 진동이 우리가 이렇게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귀 안에 있는 고막에서 한번 진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막에 붙어 있는 이제 이소골이라고 하는데 이소골은 한자말이고요. 귀에 있는 작은 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에 있는 작은 뼈가 같이 진동을 하면서 요 안에 이제 달팽이 한 마리가 들어 있잖아요. 이 달팽이의 이 진동을 전달해주면 달팽이관 안에 진동을 이 청신경이 받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세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로 진동을 이 세포가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바꿔주면 청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뇌 안에 있는 청각피질이라고 부르는데 다 어려운 말이고 뇌에서 우리가 소리가 있다는 걸 정기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들어와서 진동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기로 변환이 돼서 전기로서 뇌로 전달되는 이 시그널, 이 단계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난청이 생기는데요. 이 난청의 증상은 실제로 이 실제 생활에서 TV 소리를 자꾸 키운다거나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잘 안 들린다거나 여러 사람이 말하는 데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전화 통화가 불편하다거나 식당이나 카페 모임에서 대화가 힘들다거나 또 나는 괜찮은데 가족 등이 먼저 불편함을 알리차린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이제 우선 시작이 되고요. 이 난청의 핵심은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하고 똑같은데요. 이 눈 나빠지고 시력이 저하된다고 해서 안 보이지 않잖아요.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린다라는 것이 결국에 말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음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 다른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요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청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이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난청을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 전음이죠.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고 이 웨이도에 뭐가 막혀가지고 전달이 안 된다? 예,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중이강이라고 하는데 귀 고막 안에 물이 차가지고 전달이 안 된다? 예, 그것도 전음성 난청이죠. 그래서 대부분 웨이와 중이 문제 때문에 생기고 귀지나 중이염, 고막천공이 있는 경우에도 고막에 구멍이 있으면 이 우리가 부기 진동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전달이 잘 안 돼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전음성 난청은 그렇다면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만 잘 해결해 주면
잘 돌아옵니다. 소리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달팽이관에 들어있는 청각 세포부터 이 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뇌로 전달되는 이 루트, 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뭐 감각신경성도 사실 어려운 말인 것 같고요. 그냥 신경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난청은 사실은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이 왔거나 이 신경의 손상이 왔거나 혹은 뇌의 손상이 와서 생기는 그런 난청들은 회복이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전음성 난청은 뭐라고요? 소리를 전달이 잘 안 돼서,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난청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달된 소리는 잘 전달이 됐는데 달팽이관부터 신경까지 이 소리, 이 전기신호로서의 그 변환이 잘 안 돼가지고 감지가 잘 안 되는 거, 그게 감각신경성 난청이고요. 혼합성 난청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은 그럼 증상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잘 안 들리고 귀가 먹먹하고 뭐 어떨 때 또 괜찮았다가 또 다시 먹먹해지고 어느 순간은 먹먹해졌는데 며칠째 잘 안 돌아오고 이런 그냥 증상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들의 증상만 가지고는 전음성 난청이냐 신경성 난청이냐 혼합성 난청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청력이 떨어지냐? 예, 노화성 난청은 흔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높은 음부터 잘 안 들리고요. 높은 음이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가 높은 소리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그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시옷 소리. 그래서 스, 크.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그 시읒, 치읒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의 반음이 무너지면서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대표적인 단어로서 스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운 곳에서 그리고 대화가 줄고 모임을 피하게 되고 왜냐하면 다들 다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듣는 척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듣는 척을 하고 그냥 있는 건지 진짜 알아듣는 건지. 그래서 모임을 피하게 되고요.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라 뭐 그냥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청은 사실 단순 노화가 아니라 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이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도 우리가 청각 부분을 검사를 통해서 스크리닝 그러니까 검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흐릿한 글자를 계속 읽으면 눈이 피곤해서 더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흐릿한 말을 계속 들으면 뇌도 피곤해져서 더 듣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이게 말이 흐릿하게 들리게 되면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 자체가 피로해지고 그래서 모임도 회피하게 되고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고 대화를 알아듣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잘못 들어서 생기는 오해도 늘어나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 세계 4억 3천만 명 이상이 재활이 필요한 난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2050년에는 약 7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WHO에서 이미 예견한 바가 있어서 난청은 굉장히 흔하고 또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은 청력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TV 볼륨이 예전보다 커진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말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고 식당에서 모임에서 대화가 어렵고 전화 통화가 불편하고 양쪽 귀 중에 한쪽 귀가 더 안 들리는 것 같고 귀가 먹먹하거나 삐 하는 이명 소리, 뭐 삐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이명 소리, 없는 소리가 나만 들리는 것 같고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빨리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난청이 동반된 한쪽의 난청이라든지 혹은 갑작스럽게 생긴 난청이라든지 어지럼증이 같이 생기는 난청은 응급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난청 중에 돌발성 난청,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질환인데요. 이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응급한 질환에 속하고요. 빨리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한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전화기를 대면 한쪽이 잘 안 들리고 삐소리가 갑자기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생기고 또 감기 후에도 귀 막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빠른 진료가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감각신경성 난청, 감각성 난청이 돌아오지 않는 회복이 힘든 질환이라고 했는데 감각성 난청만 봤을 때는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질환 중 거의 유일한 질환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돌발성 난청도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 확률이 아주 낮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반드시 해서 내가 귀가 먹먹해지는 이 증상이 실제로 청력이 나빠져서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감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까운 이비인후과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청력 검사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지 때문에도 안 들릴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음성 난청이 귀지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귀지는 원래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면봉 많이들 쓰시죠? 절대 면봉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면봉을 쓰시면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는 그리고 고막 손상이나 외이도 상처도 생기고요. 감염도 생기고요. 귀가 막힌 느낌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내시경 가정에서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내시경과 그리고 귀지를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외이도 벽을 자극을 한다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 환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자극을 주면 괜찮고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기가 어려워서 사실 전반적으로는 귀 후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명은 대부분 이제 삐 하는 소리, 윙 하는 소리, 그리고 매미 소리, 바람 소리, 기계음, 심장박동 소리. 저한테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면 쎄 하는 소리, 쿵쿵 하는 소리,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명은 아직은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을 잘 찾아서 타겟팅한 치료를 해주면 회복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성 난청이 가장 흔하고요. 소음 갑자기 노출되고 난 다음에 삐소리 나는 거. 우리가 요즘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이런 데 다녀오시고 나서 소음에 크게 노출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귀 먹먹하거나 이명 증세들.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에서도 잘 생기고요. 중이염 귀지, 턱관절 문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당연하고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이명이 없던 환자들도 생기기도 하고 정상인 환자들도 이명이 유발되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 이명이 악화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드물게는 이제 일부 약물이나 또 아주 더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이 이명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증상과 함께 나타났느냐 또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느냐가 치료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들린다거나 갑자기 시작되거나 또 시작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되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박동성 이명이 생기고 점점 더 심해지고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 수면이나 집중 혹은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꼭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 한쪽에 생기고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청력 저하, 귀가 먹먹해지고 어지럼증이 생긴 이명은 반드시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명 치료의 현실적인 목표는 갑자기 내일 아침에 없어진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소리를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없어진다, 약 먹으면 한 방에 좋아진다, 이런 치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인 질환을 확인하고 청력 저하를 교정하면서 수면을 개선하고 불안 감소를 같이 하면서 이명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거,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서서히 이명이 생기는 빈도도 줄어들고 이명의 강도도 줄어들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요즘 며칠은 또 이명이 없었던 것 같아. 이번 주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서서히 잊어져 가는 것들. 그렇게 이명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명 치료에서는 치료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결국 이 이명은 이 소리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명이 정상인도 유발이 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환경 피하시고요. 수면 시에 너무 조용하면은 이제 이명이 시작되면서 그 이명에 집중을 하면서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배경음 같은 걸 사용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이명에 신경을 좀 덜 쓰면서 주무시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카페인 음주 피로가 나한테 더 안 좋으면 좀 피하고요.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 소음 노출 줄이는 것들, 불안도 줄이는 것들, 청력 저하가 많이들 동반돼 있으신데 그것이 있으면 보청기를 통해서 청각 정보를 좀 더 잘 뇌에 정달시켜 줌으로써 이명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청기 말씀드릴 거고요. 이 일반적으로 보청기 사실 옛날보다 요즘 좀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청력 검사에서 난청이 확인되고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보청기는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청기에 우리 뇌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청력 저하가 심하지 않을수록 일반적으로는 보청기에 우리 뇌가 잘 적응을 하고요. 보청기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나이가 더 들어서 청력 저하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도 보청기만으로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청각을 잘 유지하면서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하거나 TV 볼륨 켜지거나 대화 때문에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거나 모임을 피하게 되거나 이명이 동반되거나 이제 직장 사회생활에 내가 난청이 심하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직장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보청기를 통해서 증폭되는 소리에 우리 뇌가 훈련이 되고요. 그러면서 말을 더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들을 수 있게 되고, 보청기를 처음 꼈을 때 발생하는 외부 잡음들이 우리 뇌가 그것을 억제하는 기전이 발동이 되면서 보청기를 더 오래 자주 사용할수록 보청기를 썼을 때의 불편함은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고요. 적절히 맞춘 내 청각도에 맞는 잘 피팅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청각 재활의 시작이고 좋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끼면 바로 정상처럼 들린다? 이건 이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데요. 이 보청기를 끼고 난 다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 번을 걸친 그 적응 과정과 그리고 조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그 청각 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청기를 씀과 동시에 청각 재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보청기 판매상이든 이비인후과에서든 어디서든 보청기를 구매하게 되면 제일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자주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비쌀수록 좋다? 이것도 좀 다른 얘기고요. 본인의 청력도에 맞게 그렇게 비싼 보청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사면 끝이다? 그렇지 않고 피팅 조절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 보청기 적응 과정은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어색한데 적응이 되고요. 주변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우리 뇌의 억제작용을 통해서 점점점 작게 느껴지면서 별로 개의치 않게 되고요. 조용한 곳에서 먼저 적응한 다음에 대화 상황에서 적응을 하고 식당 모임, 그러니까 주변에 소음이 있는 모임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적응이 되면 계속 반복 조절하면서 보청기가 주는 소리의 증폭 기능을 더 크게 해주면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보청기가 주는 소리에 다시 적응하는 이 시간, 우리 뇌가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이가 더 들어서 보청기를 착용하시게 되면 우리 뇌는 더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 우리가 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권장을 듣는 순간 우리가 보청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다 돼가는 것 같고요. 보청기와 이명인데, 이명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청력 저하가 동반된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신경들, 그러니까 세포들, 걔네들 기능이 떨어진 거, 혹은 우리 뇌가 뇌 기능이 떨어진 거, 어쨌든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진동, 소리 정보가
우리 뇌로 젊었을 때만큼 혹은 병이 생기기 전만큼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의 소리를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잘 들었으면 질병이 생기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100%의 소리가 아니라 80, 뭐 70, 60%의 정도의 소리 정보만 우리 뇌로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 뇌에서 나머지 정보 내놓으라고 막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나머지 정보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명을 막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외부 소리를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 지금 이제 나이가 든 나 그리고 병이 생긴 나는 이 소리 정보를 60, 70, 80 그러니까 요 정도만 우리 뇌로 전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증폭시켜서 100%의 소리를 다 뇌로 전달을 시켜 줘야 우리 뇌가 이제 소리가 이제 충분히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명을 더 만들지 않고 억제되게 된다. 뭐 이제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나 제가 좀 비유를 섞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 이명 치료에 보청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리를 보충하면 이명에 집중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명의 치료 방향인 갑자기 내일 이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명에 덜 신경 쓰게 되고 조금씩 까먹게 되고 안 들리게 되고 그러다가 없어진다. 요런 것이죠. 이어폰과 청력, 이제 소리 우리가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저도 많이 받고 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선은 이 청력이 저하되는 것은 요즘은 좀 유전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연구가 돼서 밝혀지고 있고 특히 이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음에 노출되더라도 어떤 분은 소음성 난청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기지도 않기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음에 대한 감수성은 아직까지는 이 유전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게 뭐 어떤 유전자에 들어있느냐, 뭐 엄마한테서 온 거냐, 할머니한테서 온 거냐, 이런 것까지는 다 이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똑같은 소음에 노출돼도 난청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생기지도 않기도 하고 요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난청이 생기는 이 원인들 중에 소리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우리 귀로 들어온 소리의 총량이 난청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어폰을 큰 소리로 전 연령대 주파수의 음악이 막 들어가는 소리를 막 계속 노출을 그것도 365일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소리를 듣게 되면 당연히 난청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어폰을 쓰는 이유는 뭔가 이어폰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유튜브든 뭐 쇼츠든 우리가 음악이든 아니면 강의든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폰을 쓰는 거고요. 그럼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이겨낼 정도로의 큰 소리를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에너지의 총량은 주변 소리 더하기 이어폰을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주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듣는다. 장시간 연속 사용한다. 지하철 버스에서 볼륨을 더 키운다. 귀가 먹먹한데도 이명이 생긴 뒤에도 계속 듣는다. 공연장, 클럽 작업장에서 귀마개 안 하고 큰 소음에 계속 노출된다. 이런 것들이 위험 공식으로서 큰 소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소음성 난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어폰이나 소리 노출과 소리 크기와 시간과 이 청력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력을 지키는 생활 수칙 중에 큰 소리 줄이고 오래 듣지 않고 귀마개 쓰고 이어폰 볼륨 낮추고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일반적이고요. 요즘에 이제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폰도 이제 아주 일상적인 제품이 됐잖아요. 이 노이즈 캔슬링의 이점은요.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차단시켜주고 그다음에 내가 듣고자 하는 이 소리를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귀에 들어오는 총 소리의 에너지 관점에서는 작은 에너지에 노출되고도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어폰 써야 돼요, 헤드폰 써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노이즈 캔슬링 쓰세요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쓸까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쓸까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저는 편한 거 쓰시라고 합니다. 자,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기내시경 검사,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고막 운동성 검사, 필요하면 이명 검사, 영상 검사, 또 전정 기능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요. 요즘 그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도 이 검사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오지 않으셔도 필요한 검사들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전국에 계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지금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보의 격차라든지 실력의 격차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응급한 질환이고 큰 병원 가야 되는 질환들은 빨리빨리 검사를 잘 해주셔서 바로바로 잘 보내주시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언제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가까운 병원에 지금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어떻게 봅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주치 선생님들께 설명을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우리가 조금 더 또 우리 병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공부하고 싶고. 이 또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가 어느 주파수가 나쁜지, 양쪽에 차이가 있는지, 말소리를 얼마나 몇 퍼센트나 알아듣는지, 내 난청이 전음성인지 감각신경성인지, 보청기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감별해 보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께 잘 여쭤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 제가 빨간색 박스로 만들어 놨고요.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고 갑자기 이명이 생기는데 지속이 되고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한쪽 귀만 지속적으로 이명이 생기는데 귀에서 진물이나 피가 나면서 심한 귀통증이 있고 얼굴마비, 이 얼굴마비는요 감각의 마비가 아니고요. 감각마비는 사실 뇌졸중의 징조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얼굴마비는 이 얼굴 움직이는 곳의 마비입니다. 우리가 비대칭, 뭐 한자말로 우리가 구안화사, 뭐 안면마비라고 하는데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말이 듣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는 거 이런 경우가 딱 보이시면 바로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 애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생아 난청 검사 이제 많이들 90% 이상 뭐 이제 거의 다 하고 계시고요. 이 또 고위험 난청, 지연성 난청이라고 애들이 크면서 난청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들도 잘 추적 관찰이 돼서 난청이 생기지 않는지 잘 스크리닝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애가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이 늦는다든지 TV 소리를 유튜브를 계속 크게 해서 듣는다든지 말이 늦는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애가 집중을 잘 안 한다든지 자꾸 되묻는다든지 중이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청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각 문제가 심각한데 방치가 되면 언어 발달이나 학습과 연결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보청기는 대화를 회복하는 도구다. 내가 아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난청이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끼우고 잘 보청기를 통해서 적응하고 대화하고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이고요. 난청은 방치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명은 원인과 위험 신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늦게 시작할수록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요. 갑자기 안 들리면 응급으로 생각해야 하고 청각 건강은 가족과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 사회생활과 연결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지 기능, 즉 치매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발견, 빠른 치료 이것이 건강한 노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 건강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Q&A는 요것보다는 이제 실시간 질문을 답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실시간 질문 조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사랑 TV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난청과 이명이 조금 있습니다. 병원 방문, 약을 먹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까? 예전에 외래 진료한 병원에서는 재방문하라고 안 하시던데요. 50대 초반입니다. 군 시절 60mm 박격포 병이었는데 그 영향으로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은 군 시절에 60mm 박격포면은 이제 또 그 말씀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마 고주파수에 국한되어 있는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력 검사 결과가 더 있으면 더 정확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료 받으셨던 병원에서 보청기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노출됐던 소음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정상 노화보다 조금 더 심한 형태로의 난청으로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더 나빠지는 추세인지 아닌지를 추적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난청 상태로는 약을 먹는 것이 난청을 회복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명 치료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해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메니르병 진단받았는데요. 평소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지금 스테로이드 내알 4일치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요? 우선 메니르병은 3가지 증상 제일 중요하고요. 어지럼증, 그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보통은 한쪽에 생기지만 진행되면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 증세.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상태라면 아마 청력 저하가 있는 상태이실 텐데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5가지가 있는데 술, 담배, 커피, 짠 음식 드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커피는 이 평소에 막 워낙 엄청 즐기시고 나 커피 없이 못 산다 이런 정도의 커피 애호가시라면 한 장 정도는 괜찮고 디카페인 드실 수 있으면 드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런 생활 습관 규칙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약 드시면서 증상이 재발되지 않으면 완치된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심한 분들은 청력이 점점점 계속 나빠져서 어지럼증도 계속 재발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주치의를 정해 놓으시고 한 분의 주치의분께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크리스탈리아님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고요. 어머니께서 돌발성 난청이 생기셔서 치료받았습니다.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몇 년간 재발 안 하면 안심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예의주시해야 할까요? 돌발성 난청은 재발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발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가 회복이 되셨다면 우선은 운이 굉장히 좋으신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안심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정확한 답은 없지만 우리가 10명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돌발성 난청 생겼다가 돌아온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5년 안에 재발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5년 지나면 그럼 안심해도 됐나요? 더 이후에도 사실 재발된 경우가 있기는 해서 하지만 우리가 난청이 한번 생기고 회복이 됐으면 이 난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귀에 대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흡연 음주 귀에 굉장히 안 좋고요. 소음 노출 안 좋은 거 당연하시고요. 그래서 귀에 관련된 그 위험 인자들을 피하는 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은 사실 뭐 안심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약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메니에르병으로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 다니고 03년도 말에 진단받고 11년도쯤에 잠복기 후에 25년도 7월에 재발했습니다. 요즘 이명 이충만과 어지럼증이 안 좋아 스테로이드 먹고 있는데 다른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오른쪽 귀 이명이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이클로짓, 메네스, 프레드 먹고 있습니다. 양측 메니에르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 메니에르병이 확실히 진단 기준은 확실한데 이제 환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은 청력이 정상이시라면 오른쪽 귀 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좋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이 이명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명이 하루 종일 24시간 들린다? 이러면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 그럼 이명이 들릴 때 다른 거 해야 돼요. 더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집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어디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명을 탁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니에르병 때문에 유발되는 이명은 전반적으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우리가 내림프 수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메니에르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증상을 잘 조절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이명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서 주치 선생님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계속 해 나가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진료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짠 거 먹지 말라는데 평생 싱겁게 먹어야 하나요? 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까만 음식, 빨간 음식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짜장, 짬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빨간 음식, 까만 음식 빼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속상하기도 한데 이 짠 거 먹지 말라라는 거는 증상이 잘 되지 않는 메니에르병의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식습관이 유지하고 있는데 메니에르병이 자꾸 재발되고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식습관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짜게 먹지 않나. 근데 똑같이 그냥 비슷한 염도로 먹고 있는데 내 메니에르병은 잘 조절되고 별로 재발도 안 되고 괜찮아. 그러면 그 식습관 유지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린든 님께서 저음성 난청을 갖고 있는데 증상 발현 시 안면 홍조 동반되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음성 난청이 있으실 때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실 때 안면 홍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음성 난청과 안면 홍조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인자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질문 하나만 더 어떻게 좀 해볼까요? 우리 K준9303 아이파이님, 네. 예. 자, 보청기를 안 끼고 있는 청력이 안 좋은 분들하고 죄송합니다. 보청기를 안 끼고 있는 청력이 안 좋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한쪽 귀 옆으로 해서 평소 음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더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안 끼고 있는 청력이 질문이 좀 어려워서요. 잠시만요. 네. 우선은 보청기를 안 끼시는 청력이 안 좋은 분들은 양쪽이 이 청력이 차이가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때는 이제 잘 들리는 쪽 청력이 주 대화 청력이 가야 되고 안 들리는 쪽 청력이 소음이 들어오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잘 들리는 쪽 청력에 소음이 들어오고 안 들리는 쪽 청력에 그 대화 소리가 들어오면 이 대화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자리 포지션을 잡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보청기를 만약에 양쪽이 다 청력이 안 좋으신 분이신데 보청기를 안 끼시는 분이랑 대화한다라고 하면 주변 소음 자체가 적은 환경에서 대화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롱이 님께서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난청 치료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제 많이 답인가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자, 우리가 이 난청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르고요. 전음성 난청은 소리 전달 문제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무슨 전달 문제가 생겼느냐를 교정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뭐 고막에 구멍이 났으면 고막에 뭐 구멍을 메워주는 패치술이나 뭐 고막 성형술, 중이염 때문이면 고실 성형술, 귀 안에 물 찼으면 물 빼주고 튜브 넣어주고 어쨌든 그런 치료들. 그 다음에 신경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갑자기 생긴 난청이 초기에만 이 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다양한데요. 대개는 14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시작되는 이 돌발성 난청 치료를 타겟팅할 때만 얘기인데요.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 치료고 국내에서는 고막 주사, 고막 안에다가 약을 주사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난청의 그 심각도에 따라서는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병행해서 치료하고요. 치료 기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청력이 돌아올 때까지겠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치료해도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거냐라고 판정하는 것이 대개는 우리가 좀 전문가마다 견해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잘 돌아오지는 않고요. 드물게 3개월 이후에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2-3개월 정도 지나면 잘 돌아오진 않고 그것도 치료가 초기에 시작이 됐을 때의 얘기고 뭐 한 달 지나고 나서 와서 돌발성 난청 치료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속상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굿럭 제1호사님께서 귀지 제거는 안 하시는 거라 하시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위생상 제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이게 젖은 귀지냐 마른 귀지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이 마른 귀지예요. 건성 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지를 탁 꺼냈는데 그냥 이게 말라 있어. 그러면 그게 마른 귀지예요. 근데 귀지 이렇게 이렇게 팠는데 이게 막 젖었어. 막 이렇게. 나 원래 평소에 마른 건데 지금 젖은 거 나왔네? 그런 웨이도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젊었을 때는 말랐는데 요즘 나이 들었는데 귀지가 젖네? 그러면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인데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귀 안에 그 분비선들이 좀 증가하고 막 털도 증가하면서 왜 어르신들 보시면 막 귀에서 털 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좀 성상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른 귀지는 진짜 정말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애기들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젖은 귀지는 근데 귀 안에 좀 쌓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셔서 꼭 이 소독, 전문 용어로는 드레싱, 그 소독 꼭 좀 받으시기를 그렇게 권장드립니다. 셀프로 하는 거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네. 대롱이 유원P님께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관개방증, 이관폐쇄증과 난청 관계가 궁금합니다. 자, 요거 좀 제가 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있어서 이 난청을 귀가 먹먹한 증상만 가지고 난청 진단할 수 있냐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귀가 먹먹하다, 잘 안 들린다, 압력 느껴진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뭐 아예 안 들리면은 진짜 청력이 아예 안 들리면은 뭐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청력이 그냥 일부만 나빠진 거예요. 한쪽 귀가 일부만 나빠졌거나 뭐 일정 주파수만 나빠진 거 그런 거는 귀가 안 들린다도 표현하기에도 애매해. 뭐 귀가 먹먹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뭐가 압이 차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반드시 청력 검사를 하시고 나 귀 먹먹한데 청력은 정상이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귀가 먹먹한 증상은 난청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먹먹한 증상이 왜 생겼냐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한 질환들이 이관개방증이나 폐쇄증인데요. 이 슬라이드 잠깐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이 슬라이드의 앞 페이지를 좀 보시면 앞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편한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관이라고 하는 관입니다. 요 이관이 이 코 저 뒷부분 우리가 비인강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기도 점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시거나 요게 구조적으로 좀 원래 좁거나 좀 넓으신 분들 그다음에 나 원래 괜찮았는데 갑자기 살이 좀 빠져가지고 여기 이 메스가 이 덩어리가 좀 줄어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개방증이 생기거나 폐쇄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때도 귀가 먹먹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귀 먹먹한 증상은 난청은 아닌 거예요. 난청은 아니고 그냥 요 압력 조절 때문에 요거는 결국에 우리 귀 바깥에 있는 대기압과 이 귀 안에 있는 중이 안에 있는 고막 안에 있는 이 공간의 압력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 있는 공간인데 또 여기에 노폐물이 생기면 밖으로 배출하게끔 해주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이 압력 조절이 잘 안 돼서 먹먹해지는 증상을 우리가 난청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동하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면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관 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이관 기능이 좋은지도 괜찮은지도 보실 수가 있어서 반드시 꼭 병원에서 그 검사를 꼭 받아보셔서 이게 난청 때문은 아니구나 혹은 난청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꼭 감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햇살 가득님께서
82세 아버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인지 큰 소리로만 얘기해야 듣습니다. 병원을 가보라는데 보청기를 한다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보청기는요. 내 귀에 맞는 보청기입니다. 좋은 안경은요. 내 눈에 맞는 안경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하시고 이 사람마다 다양한 청력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청력도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배터리를 바꾸는 거냐, 충전을 하는 거냐, 그다음에 뭐 귀 속에 집어넣는 거냐 아니냐, 요거는 조금 부가적인 그 다음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청력에 맞는 보청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청기를 맞춰드렸으니 난 효도했어. 난 이제 마음이 좀 편해. 아버님 보청기 잘 쓰세요. 요게 아니고요. 아버님 보청기 쓰는 게 이제 시작이시고요. 병원 계속 가셔야 되고요. 보청기 계속 피팅 하셔야 되시고요. 낮에 계속 보청기 쓰셔야 되고요. 보청기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청기 쓰고 계속 대화하셔야 되고요. 대화하실 분 없으시면 뉴스, 라디오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거. 보청기 후에 하는 그런 재활 과정들, 그런 것까지 좀 아버님 잘 챙겨드리시면 아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난청으로 스테로이드 복용하시고 차도가 없어서 대롱이님, 네. 고막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스테로이드 복용 후 차도가 없고 고막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라면 돌발성 난청에 초기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후기 치료하시는 중으로 보이고, 요런 이 돌발성 난청이 아직까지는 메니에르병으로 뭔가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돌발성 난청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반복적으로 생기느냐,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병 이름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뭐 특별히 내가 정말 생활 중에서 좀 주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니에르병의 주의 사항들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커피 짠 거, 술, 담배 드시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술, 담배 안 하는 거랑 그다음에 큰 소음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그냥 베이스적으로 깔고 가는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내분 정말 이럴 질병이 있을 때 케어를 잘 해주시면 아마 또 잘 회복되고 나시면 또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코코 샤넬님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 자, 작년에 돌발성 난청으로 이명과 전정신경염으로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귀가 이명과 약간의 어지럼증이 남아 있습니다. 인공화호 수술밖에 고칠 방법이 없는지. 자, 요거 인공화호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우선은 제가 인공화호는 정말 좋은 청각 재활 수단이고요. 진짜 그 인간이 귀먼자를 들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그 장비 중에 하나로 정말 그 귀를 진료하는 교수로서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수단인데요. 인공화호는 청력이 아주 심하게 안 들리는 경우에 효과가 있고, 인공화호로서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청기가 재활이 가능한 청력과 인공화호가 재활이 가능한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도 난청,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의 결과로서 내가 난청이 남았는데 이명이 남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난청이냐에 따라서 보청기냐 인공화호냐 아니면 보청기 하다가 안 되면 인공화호냐 이런 게 결정이 되고요. 어지럼증은 원인이 요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돌발성 난청에 관련된 어지럼증은 이석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전정신경염도 있을 수 있고, 아마 돌발성 난청 골든타임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그때 이석증이 동반됐었습니다. 혹은 전정신경염이 동반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거의 질환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어지럼증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인공화호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만약에 들으셨으면 돌발성 난청에 생긴 그 청력이 아마 아주 심하게 오셨을 거고 그 난청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이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시고, 그러면 잘 듣는 것이 이명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청기 시도해 보시고 아마 잘 안 되면 인공화호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반드시 혼자 판단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원래 다니시던 이비인후과 병원 가셔서 상담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고요. 정미미님.
4년 전 오른쪽 돌발성 난청 치료 후 3주 전 왼쪽 돌발성 난청이 생겼어요. 아, 너무 가슴 아픈데요. 3주 동안 스테로이드 치료하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나빠진 상태입니다. 어제 고막주사 처음 맞았는데 계속 치료를 지속해야 할까요? 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산소 치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선은 오른쪽 돌발성 난청이 생기셨는데 회복이 되신 상태이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왼쪽 돌발성 난청이 3주 전에 생겼는데 먹는 약 쓰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고막주사 맞았는데 고막주사는 지금 이제 초치료 이후에 하시는 중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한 번 맞는 것으로는 이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고 병원과 상담을 하셔서 좀 계속 치료를 좀 받으시는 거를 권장하는데요. 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산소 치료는 초기에 심한 돌발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아직은 되는데요. 그 산소 치료는 초기에 시행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후기 치료에 고압 산소 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때 이 산소 치료에 주의할 점은 우리 그냥 산소 마스크 쓰는 그런 산소 치료 아니고요. 고압 산소 챔버 안에 들어가서 2에서 2.5 기압 이상의 고압 산소 환경에 내 몸을 두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챔버 안에서 하는 치료. 그래서 고압 산소 치료를 요즘은 또 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의원급에서도 구비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가셔서 상담하시고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난청에 대해서 또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좀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요즘 핫한 지역 의사입니다. 지역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중부권 지역에서 귀 질환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서울에서도 환자분들이 오시고 또 경기, 또 강원도 전역, 충북, 경북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 질환 있으신 분들 전국의 어느 병원, 가까운 병원 꼭 가셔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귀 질환이 있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언제 병원을 가야 하냐? 바로 지금 가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